터빈 엔진 쪽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INC라고 해서 인스트루먼트 앤 컨트롤즈라고 해가지고 계측 제어 쪽 하고 있어요. 계측 제어라고 하면은 센서랑 이제 센서 쪽 직접 설치하고 이제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교체하고 그런 거 하고 있고, 컨트롤즈 하면은 이제 자동 제어 쪽인데 아직 제가 거기 쪽까지는 많이 배우질 못해서 지금은 센서 쪽만 주로 하고 있고요. 보니까는 하도 영상에서 많이 봐가지고 얼굴이 익숙하네. 네, 단골 자리. 네, 장점이야, 장점. 그냥 뭐 제가 말을 막 남들 앞에서 뭐 이런 기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많이 좀 서툴고 그래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어디부터 처음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저도 어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이게 선생님처럼 어떻게 이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조언까지 하고 이 정도까지도 아니고, 저는 뭐 제가 뭐 이렇게 아직 실력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는 한없이 되게 작다고 항상 생각하고 누구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뭐 조그마한 회사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경력직을 준비해 왔고 그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었어요. 운동선수를 했었고, 진짜 운동선수였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그냥 뭐 체대 준비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진짜 운동만 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통틀어서 학교를 나간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공부도 거의 안 했었고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시험 볼 때만 나갔었어요. 네. 그냥 조금이나마 기계 좋아했었으니까는 그냥 기계 좋아했었던 거니까는 한번 해보자 싶어서 운전병으로 갔었고, 운전병 가서도 그나마 간접 경험 많이 하면서 기계 이거 재밌네 라고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느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있으면서. 네. 근데 더 이제 앞이 깜깜했었던 게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육을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재수를 했고, 그때는 점수가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는 그냥 수능 자체를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는 속도 많이 썩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기계 만지고 하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아봤죠. 컴퓨터 알아보고 하다가 이제 그때 제이 선생님 만나고 25살 때 이런 방법이 있다. 고졸이라도 너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2012년도에 썼는데 2012년 1월 달에 선생님 만나가지고 영어 너 토익 성적 11월 달까지 한 몇 점 어느 정도 만들어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토익 받는 200 몇 점 나왔었어요. 정말 운 좋게 아시아나에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했었어요. 2012년도에.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고,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좀 희망이 생겼었고, 그래도 떨어지든 뭘 하든지 간에 뭔가 하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꼭 이 길이 아니더라도 뭔가 하면은 되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본격적으로 선생님 만나면서 공부했었고, 26살 때 선생님하고 이제 진로 상담하면서 저 이제 파주에 있는 직업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전기과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대로 기계가 뭔지, 뭐 제대로도 아니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만져보고 기계 접해보고 회로라는 게 이런 것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배워보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여기 와서 선생님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20대 뭐 중반 후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어디를 가야겠다 하면서 선생님한테도 이제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항공정비랑은 동떨어지지만은 그래도 기계를 만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또 기계 만지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 시설 쪽을 갔었고, 상암에서 시설 쪽 다니고,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는 한 3년 정도 했었는데 너무 많이 사람이 루즈해지고, 그리고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서울 올라왔나, 집이 원래 대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려고 서울 올라왔나, 진짜 뭐라도 하고 내가 집에 내려가든지 해야겠다 싶어서 때려치고 진짜 오히려 더 빡센 데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네이버 빌딩 관리하는 자리도 잡아가는 시간도 되고 하는데, 이게 진급을 하려고 해도 진급이 안 되고, 5년 내내 계속 계약직이었는데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는데 항상 제외시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오기도 많이 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게 뭔가 싶어서, 그때 이제 뭐 그때까지 계속 고졸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필요한 것들, 자격증이나 뭐 대학교가 이래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제대로 그때부터 학점은행제 운영하면서, 물론 거기 다니면서 졸업한 건 아니고 올해 졸업했어요 전 대학을. 여기 이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지멘스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뭐 되게 아무튼 두서없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거였었어요. 만약에 훈련원 안 됐으면은 저는 그냥 그 경력직이라는 자리도 있고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 기회 자체를 되게 잘 이용했었어요. 그 중소기업이라는 것 자체를.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지원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급여는 작고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자체가 되게 비전이 안 보여요. 왜냐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40대, 50대니까는 굳이 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 자체가, 저도 막 계속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기계가 좋은데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하지만은, 아까 그 어떤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 그 뭐 내일 배움 카드나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 이용을 많이, 진짜 빼먹을 거 다 빼먹었었어요. 진짜 그 가천대 다니고 뭐 중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일 배움 카드가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 주말 시간 같은 경우도 자격증 딸 수 있도록 계속 학원도 다니고, 평일날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캐드 학원도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 다니면서 되게 속으로 무슨 생각했었냐면, 진짜 기회다, 그냥 되게 좋았었어요. 그냥 오히려. 왜냐면 나라에서 뭐 전세대출, 중소기업 전세대출까지 해주지. 그러니까는 그거를 저는 되게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멘스 입사하면서도 되게 아쉬웠던 게, 이 전세대출 9천만 원 나오는데 이거 빼먹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작은 회사일수록 물론 급여가 적고 뭔가 좀 뭐 복지나 이런 게 좀 적긴 하겠지만은 저한테는 오히려 시간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은 최대한 많이 빼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그거 하면서 오히려 그때 진짜 거의 잠자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불과 한 2년 전, 3년 전인데, 뭐 한기용 간다고 해서 성공했다가 아니고, 한기용 못 간다 해서 실패도 아니고,
저 같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그거를 뭐 탈락했다고 해서 어떻게 전환을 해서 본인이 어떻게 스스로 키워야 될지를 빨리 딱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고, 어떻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좋은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조그마한 회사더라도 그런데 회사 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정말 멋지게 일하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높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너무 높게 또 설정을 하다 보니까는 대학도 갈 엄두도 안 났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정말 최고의 회사인 줄 알았고, 내 인생에서 그때 면접 한 번 봤었던 게, 내 인생에서 아마 대기업 면접 볼 기회가 과연 있을까? 라는 항상 그 생각만 갖고 계속 살아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붙었었으면은 지금 내가 있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라는 것 자체는 본인이 어떻게 만들고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진짜 다들 잘 돼 있을 거니까는 너무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는 진짜 하나도 없고, 지금. 그리고 아무튼 그 특히나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 기계 정말 좋아해야 돼. 그거 하나만,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계속 자기 개발하려고 할 거고, 본인 스스로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회사가 정말 그 상위권에서 정말 정말 어떻게 이끌고 가는 회사가 분명히 눈에 보일 거고, 이렇게 보이다 보면은 아, 나도 저 회사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들다 보면은 저 회사 무슨 회사인지 한번 찾아볼 거고, 찾아보다 보면은 과연 누가 가서 저런 데 가서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알아보게 할 거고, 이렇게 다 되니까는 너무 어렵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높게 이렇게 잡을 필요도 없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시작점이 더 앞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고졸에다가 아예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뭐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 게. 그 답을 못 찾는 게 깜깜했었거든요. 그때 26살, 25살. 집에서는, 그것도 재수도 집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맨날 부모님 눈치만 보고 독서실 간다 그러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왜냐면 너무 깜깜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뭐 선생님한테 문을 두드렸었고,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문 두드렸었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워낙 선생님이 이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튼 그런 마인드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계를 직접 만져보진 않고 이 매뉴얼로만 많이 봤기 때문에 직접 깨닫거나 이렇게 접촉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한 번씩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요거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궁금했었던 것들은 유튜브나 선생님한테 항상 물어보게 되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와서 해석하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해왔었던 거 있으면은 한 번만 더 찾아보면은 머릿속에 확실히 박히고, 선생님한테만 물어보고 이런 거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하다 보면 머릿속에 한 번 더 박힐 거예요. 그리고 기계는 좋아하지만 조금 덩떨어진 느낌이 난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것부터 기계 만져보는 게 더 좋고요. 집 안에 있는 스위치 한번 뜯어본 적이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회사에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도면 같은 것도 싹 다 있었는데, 그 도면 하나씩 그냥 봤어요. 보니까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정말 와, 이 건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별의 별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정말
뭐 항공정비는 말하기도 어렵겠지만은 뭐 말할 수 없겠지만은 뭐 건물도 정말 많은 이런 기술력들이 많이 집합되어 있는 그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더 저 혼자 스스로 더 재밌게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보면은 다 연결고리처럼 다 연결이 될 거예요. 아마 나중에 집에서 쓰던 그런 장비들이 항공 정비에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터빈 엔진에 가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 계통에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을 들인 이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하면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지금부터라도 갖췄으면 좋겠어요. 파주에 배우러 가셨다 했잖아요. 거기서 배울 때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배울 때 힘든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그것도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내가 전기를 해야 될지, 기계를 해야 될지, 기계과를 가야 될지, 전기과를 가야 될지, 그것도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그 두려움, 나는 그 두려움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막상 나는 전기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기계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은, 너 아마 전기 쪽을 하면은 나중에도 그렇고,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전기 쪽. 이렇게 해서 전기 쪽 해보라 해서 거기 가기 직전까지 조금 두려움이 있었지 거기 가고 나서는 그냥 나는 너무 재밌었어. 배울 때 막 응. 이해 안 된다고 못 따라가거나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왜냐면 파주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다들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근데 본인이 모르겠다고 하면은 뭐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다들 알려주고 하니까는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갖고 싶다고 하니까는 나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내가 같이 교육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네가 배웠으니까 네가 해보라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해보고 아직도 이제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게 릴레이 24V DC 릴레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여기서 터트려 먹었거든. 선생님 기억나세요 근데? 아십니까? 그리고 사실 나는 그것도 몰랐었어. 그 자재 받아서 그것만 그대로 쓰니까는 이 릴레이가 본인이 이제 자재 창고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갖다 쓰니까는 몇 볼트짜리인지 이게 접점이 몇 개는 있는지 이게 AC인지 DC인지 여기에다가 몇 개까지 물려도 되는지 뭐 접점이 뭐가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릴레이만 빼고 끼는 사람이 현장에도 아직도 대부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나는 오히려 여기서 그런 것도 오히려 사고를 쳐가지고 이렇게 배운 게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막 사소한 거더라도 연습도 해보고 한번 본인이 해보고 이렇게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거기 일하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뭐 경로? 사실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단은 능력 안에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게 일단 그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일단 그것도 추천해 주셨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 여기 박성준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제 추천해 주셨고 내가 어디 뭐 다른 계통을 막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설을 간 게 아니었고 일단은 내가 당장에 갈 수 있는 환경 안에서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았었어. 사실은 뭐 이렇게 학교 졸업한 상태도 아니고 전기 기능사만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디 경력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되게 큰 어떻게 기업을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단은 그 환경 안에서 일단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았었고 그때
대학교 그래도 졸업하시고 좀 불안하시죠? 불안했지 당연히. 내가 그때 28살인데 140, 150 벌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막 그렇게 있으니까 불안한데, 그래도 불안한데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있어요. 근데 그 시설관리 계통에서 그게 몸에 젖어서 쭉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쪽 계통에 20대에 발들여서 30대 가고 40대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인드로 해서 그 직장을 가게 됐었으면은 정말 많이 불안했었고 힘들었겠지만은, 나는 이제 대신 그런 생각은 안 했지. 어차피 나는 몇 년 뒤에 여기 나갈 거고, 대기업도 좋지만은 이제 중견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되게 열악한 데도 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인데 식대가 5만원 나왔는데 그 5만원도 아끼려고 회사에서 밥해 먹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게 열악한 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또 회사 막내라서 밥 시간 되면 가서 밥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좀 참 직장으로 보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시간이 많이 나오니까는 그 시간 최대한 내 걸로 많이 활용해서 여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더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더 되게 열악한 데도 가게 되고 막 돈 갖고 장난치는 그런 회사도 물론 그런데 가면 안 되겠지만은 걸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본인이 분명히 목표를 잡고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여기를 가야겠다. 나중에 내가 이 정도 준비해서 어디 경력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만 확실히 갖고 있게 되면은 내 생각에는 진짜 엄청 더 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회사도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들 정말 많아요. 진짜 상위 탑 클래스에 있는 회사들 정말 많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도 많고, 한국에 있는 회사만 찾지 말고 외국 계열 회사인데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찾아보고, 이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관리자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한 6명 있었어요. 가천됐을 때는. 그래서 내가 야, 니네 여기 있는 거 진짜 행복한 줄 알아라 그랬어요, 내가. 니네 여기 있으면서 시간이 얼마나 많냐고.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방학 때 더 일찍 퇴근시켜주고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야, 니네 여기 진짜 이런 데 없다고. 막 농담 삼아 그랬어. 나 이거 평생 할 거라고 막. 거기는 직원들한테.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목표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주말에도 시간도 많고 평일에도 이제 시간도 많이 나고 하니까 얼마나 배우러 갈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조그마한 회사 간다고 해서 절대로 이게 힘들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회사 갈수록 본인에 대한 책임도 역할도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아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체계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고 본인 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이만큼일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가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부서에 관련된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하게끔 이렇게 시키게 되지만은, 조그만한 회사 가면은 사실은 이게 좋게 말하면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나쁘게 말하면은 뭐 잡일까지 다 한다고 하겠지만은 이게 다 본인한테 다 쌓아질 거니까는 경력을, 제가 지금 터빈 엔진 쪽 하고 있지만 이쪽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알아보면은 정말 돈을 주면서 모셔오려고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기회 되게 많고, 기회 되게 많으니까는 어딜 가든지 일단 들어가서 한번 배워보고,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어느 회사를 가서 뭘 배워보고, 아, 이게 이런 게 있구나. 또 다른 회사 가서, 그러니까 뭐 돈을 조금 준다 이런 기준으로 직장을 판단하지 말고, 이게
아, 내 비전에 앞으로 보면은 잘 되겠구나. 들어가서 거기서 아, 이게 내 적성에 정말 잘 맞겠구나. 지금은 돈이 되게 급한 게 아니고서는 이제 회사 판단을 본인이 이제 적성이나 비전으로 판단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해보고 아, 이게 맞네? 그 안에서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기계적으로도 나눠지고 기계 안에서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니까는 요 기계 안에서도 뭐 어떤 부품이 만지는 게 정말 재밌더라.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도 스스로 다 찾게 돼요. 그런 항공정비 쪽이나 그런 최첨단 기계나 엔진 같은 걸 만져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일단 그런 기회가 닿아서 그냥 해보려고 이제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거고 근데 아니 뭐 가치관을 처음엔 잘 몰랐지만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지멘스 같은 회사는 우리 직원들을 하나하나 성장시키려고 키우려고 어떻게든 다들 이렇게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잘 돼 있고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꼭 그런 쪽에 기회만 닿으면은 사실은 처음엔 어떤 회사라든지 가서 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그걸 준비를 해왔었고 꼭 뭐 물론 운이 기회가 좋게 지멘스 쪽에서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게 된 거고 근데 하다 보니까는 정말 좋은 회사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고 그 친구가 저번에 여기서 사무실에서 얘기할 때 뭐 커리어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얘기했어요. 뭐 직장 동료들하고도 당연히 잘 지내고 항상 기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커리어 관리가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걸까? 그때 당시에 진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어느 직장을 가게 되거나 그렇게 뭐 어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분명히 본인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런 커리어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기준은 그거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본인을 지금 전 세계 어느 사이트에 보내도 지금 당장 일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니션이 되는 게 그런 기준을 일단 잡아놓고 그런 나중에 커리어 관리를 하면은 정말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어가 많이 부족하고 아직 뭐 기술적으로 많이 딸리긴 하지만은 저희 기존에 아까 12명 이제 인원 뽑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이트에다가 딱 갖다 놔도 일이 당장 가능해요. 의사소통이 되고 도면도 볼 줄 알고 이 기계를 어떻게 다뤄야 될 줄도 알고 그 정도의 기술자 정도가 되는 게 저는 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특히 술 먹고 노는 거 술 먹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노는 것도 항상 그냥 재밌게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많이 그때 막 초창기 때 아까 막 급여도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놀러 다녔어요. 그냥 술 먹고 그러는데 돈 쓰고 그러니까 즐겁게 놀고 일할 때는 또 일하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는 어차피 뭐 다 잘 하겠지만은 놀 때도 되게 재밌게 많이 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튼 지지난주에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더 드는 생각은 뭐 행복하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은 좀 더 놀 걸, 좀만 더 놀아볼 걸 이런 생각도 한 적은 있긴 있었어요.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형 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건담 뭐 프라모델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바보 같은 놈이라고 생각 많이 했죠. 그건 결혼하고 나서도 많이 할 수 있는 일단 어떤 거라도
간접 경험이라도 하고 있으면서 아니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조금 큰 회사 대기업에서 집 앞에 동네 슈퍼마켓 이런 데에서 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 큰 회사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 회사에서는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이렇게 꾸준히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계속 뭐 도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아니 빨리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직종으로 전환하고 정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고 싶으면은 경력직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쪽 계통에 그쪽 관련된 어차피 기계에 관련되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할 거니까 안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일을 본인이 찾아서 하다가 기회는 본인이 만들면 되니까는 그러니까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는 아버지한테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특히 조직 생활하는 거. 조직 생활하면서 조직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남들 단체 안에 생활 안에서 어떻게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뭐 시간 같은 개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엄청 크게 한번 혼난 적이 딱 시간 약속 한 번 안 지켰을 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받듯이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받아온 게 있어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었던 거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참 많이 어렵네요, 선생님. 네? 그게 제일 중요했던 건데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넌 모르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했었던 거야.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구나. 내면엔 그게 보였기 때문에 다른 게 부족해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항상 누구한테 받으면은 더 주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버지도 사람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외동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사실 이기적인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워낙 그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조직 안에서도 뭔가 포기할 줄 알게 되고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같이 안 되면은 힘을 합치면은 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직을 내가 많이 한 7년, 8년 되면서도 회사를 한 4군데 옮기니까 직장 동료들이 이제 많이 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4번 옮겼어요.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아직까지도 잘 하고 있고 되게 틀어지거나 막 그렇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 있는 전 직장 사람들 다 와서 나한테 다 축하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조직 안에서 워낙 이제 잘 융화하고 잘 지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많이 아버지한테 많이 배워서 어느 조직을 가든지 간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저 모르게 스스로 접목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힘들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게 나중에 다들 결혼식 날 많이 이렇게 참석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자랑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왔었던 직장 동료들이 다 그랬었어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이 네 결혼식 날 와주냐?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네 결혼식인데 오냐? 때려치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보통 다들 그래요. 회사 때려치면 다 끝이고 왜냐면 우린 돈만 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전혀 관계를 거기에 딱 끝맺어 버리니까 거기 나오면 나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도 정말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들도 저는 많이 있었고, 물론 저도 인복이 많이 있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지만은 회사 다니면서도 이렇게 많이 다녔었고, 그리고 특히나 진짜 뭐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다들 적으로 만든 적이 한 명도 없어요. 전 직장 다니면서. 이번에 지메스 같은 경우도 조건이 그거였었어요. 현 직장 동료랑 전 직장 동료 인터뷰까지도 한다고 해서 연락처도 준 상황이었었고, 저는 오히려 되게 떳떳했어요. 떳떳했었고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찬스다, 더 기회다. 나는 어차피 진짜 적을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딜 가서더라도 그런 거를 참 많이 만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직 안에서 되게 사람들하고 융화되고 같이 모여서 뭘 하려고 했었던데 참여를 많이 하고, 이게 되게 컸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를 이제 아버지한테 뭐 어머니한테 많이 배웠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남들을 적을 안 만들려고 했었던 거,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거를 배워왔었네요. 평생 제가. 네. 그게 제일 큰 거야. 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하고 있어 왔었네요. 참 연락을 이제 살면서 20대가 넘고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사람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순간 뭐 1년간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그 후에 막 2, 3년 지났을 때 다시 막 잘 연락하기가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카톡보다도 전화 한 통 1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도 나도 내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렇죠. 잠깐이라도 인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어색하잖아. 전화를 하려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도 그게 훨씬 나아. 그러면서 또 스스로도 느끼는 게 있고 배우고 있고. 장시영 고생했다. 아닙니다. 또 약도 있다. 제가 좀만 더 이 계통에서 더 이제 열심히 하고 해서 좀만 더 이제 더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고 싶은데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못 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아쉽게 느껴졌으면 너한테도 도움이 된 거야. 예. 그러면 또 더 노력하게 될 거고. 예.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조금 더 좋은 이야기 좀 해보고. 이번 기회 너도 말하면서 생각하는 이런 시간도 됐을 거고. 네. 새로 또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그런 것도 좀 정리 좀 해봐. 예.